저는 박윤숙이고요.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미술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다? 많은 사람이다. 좋아하는 거? 저는 기타리스트가 꼭 되고 싶어서 락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꼭 그거는 제가 되고야 말 거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어가지고 근데 보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뭔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가슴속에 자리 잡았는데 20대 때 진짜 친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막 락 밴드들 추천해 주는데 막 가슴이 살짝 들끓는 거예요, 다시. 하고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게 내 길이구나 해서 요즘에는 항상 이제 기타 연주 영상을 보면서 언젠가는 되고야 말 테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밴드 중에 이제 기타 솔로분 보면 진짜 미치고 그리고 사실 존 메이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존 메이어 기타 치면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레드 핫 칠리 페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 오빠가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족이 해주는 사랑은 되게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에 익숙해지다가 사회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랑이 되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많이 외롭고 결핍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한단 말 진짜 많이 듣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약간 그게 쫓기듯이 열심히 한 느낌이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래도 어쨌든 학교를 또 다니고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한 이상 여기 온 이상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 강박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한 학기마다 전시를 해야 돼가지고 3, 4개월 안에 자기 공간을 다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좀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남들은 그게 되게 제가 엄청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약간 풀어야 될 과제랄까? 제가 어제 한번 지어봤는데 근데 이거는 미술 네임은 아니고 나중에 락 기타리스트가 되면은 그러니까 레드 칠리 페퍼는 좀 그런 느낌이니까 저는 약간 스리라차차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겠다. 근데 차차 넣어줘야 되니까 저희 강아지. 괜찮죠? 요즘에는 이거 들고 다니는데 꽃난로 같은 건데 이름이 도도치인데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몸을 가만히 못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좀 가지고 다니.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도도치. 그냥 저기 쇼파주라고 중앙난방 난로가 있어서 저기 위에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아로마 향이 나요. 저는 잠을 진짜 못 자요. 악몽을 맨날 꿔서 계속 도망 다니고 뭔가 쫓기거나 누가 죽거나 이런 꿈을 진짜 많이 꿔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열심히는 했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 머릿속 한켠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 욕심도 다 소유인데 욕심 때문에 자꾸 그렇게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 갔을 때 어디 미술관 갔는데 그땐 프란시스 베이컨 모를 때여가지고 어릴 때라서 막 근데 그림이 너무 진짜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미쳤다 미쳤다 소름 돋는다 하면서 이제 또 집에서 퉁땅퉁땅 찾아봤는데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좀 다크해가지고 우울했고 이래서 그 색감이나 그 형태감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림을 그린다면 저렇게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바뀌고 저도 이제 아카이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뭐 인스타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저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 보면서 '아 나한테 맞는 걸 찾고 있구나.' 알게 돼서 아이디를 조만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바꾸도록. 어. 요것도 지영이가 해 주고 이거는 김환기 그림인데 아내한테 이제 편지 쓸 때 같이 이런 걸 보내 가지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했고 이것도 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생각 없이 한 거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린 그림이라서 이것도 핸드포크로 했던 거고 요거는 마티스 그림 이거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이거 진짜 진짜.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마티스 샌데 이것도 지영이가 해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달리랑 랭보 시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이게 약간 포커스 센서 썼는데 괜히 좀 21살 때 있어 보이고 싶어 가지고 괜히 메시지 넣고 막 센스에 집중할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미래를 불안해하는 편은 아닌데 약간 현재에 대해서 좀 불안해해요. 뭔가 재료를 사 가지고 만져봤을 때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아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불안이 좀 많아서 그럴 때는 아트를 하는 것도 제가 말이나 이제 텍스트적인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걸 이제 시각적인 언어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트를 하는 방식은. 이제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불안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명확한 텍스트를 통해서 영감도 얻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환경적인 것도 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좀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친구들도 취업한 친구들 많고 약간 부모님도 어쨌든 계시고 친구들 비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저 여기 와서는 다 이상적인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약간 덩달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만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사르트르 책을 읽었었는데 철학책이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철학에 대한 사상이 되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뭔가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한 거였는데 세상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선택해 나가는 거라고. 왜냐면은 뭐 물건을 만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자를 만들면 앉지 못하면 그건 의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고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를 찾아 나가는 이런 이론이었어서 제가 좀 되게 힘들었을 당시에는 그 사람의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르트 책이. 제가 다양한 매체를 하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그런 걸 하려는 이유는 뭔가 요즘 되게 SNS도 많이 하고 되게 가상 세계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시각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시 공간에 오면은 일단 공간으로 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감각을 다채롭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촉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뭐 후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전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공간에 와서는 긴장을 하지 않고 약간 작업에 대한 어떤 거리를 두지 않고 직접 와서 느끼고
뭔가 가상 세계에서는 그냥 보기만 했다면 그런 것들을 물질적으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크기에 대한 압도도 있고 그런 음. 걸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음. 계속해서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근데 촉감은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번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람이랑 하는 작업을 좋아해서 그 음.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전에 했던 작업이 제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작곡을 하고 그걸 피아노에서 치는 거였는데 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 음악을 이제 방해하고 도와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했던 의도가 약간 뭔가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깨지는 게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깨질 때 그 주된 요인이 타인이었어요. 그래서 타인이 저에게 되게 오면은 제가 계획한 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음악적으로 풀어내고 싶어서 제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대로 제가 이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불협화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하모니를 만들기도 하면서 하는 이제 음악이 완성되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때론 도와주기도 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좀 재밌게 풀어내고 싶었던 거여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타인을 계속 키워드로 출연시키고 뭔가 사람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제가 물론 다 컨트롤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계속해서 밖에 야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고 싶고 전시장 안에서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간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도 용기가 없어 가지고 그 저번 학기 했던 게 이제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이 책인데 그 이제 사람들한테 길거리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주고 계속 그 이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적어 달라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 50명 정도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도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였는데 항상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고 나갔거든요. 술을 항상 한 잔 마시고 나가서 이제 좀 용기가 생기면 전 항상 술을 마셔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하고 그리고 막상 신기한 게 제가 한 명에서 시작할 때는 되게 용기가 없었는데 한 30명 40명 넘어가니까 그냥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는 게 뭔가 어떤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역시 계속 해 봐야겠다. 뭔가 내가 뭔가에 용기가 없으면 그걸 계속 해 보고 습관이 될 때까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술로 시작하고 여기는 와인이 싸니까 와인을 많이 마셨어요. 음. 네, 싸니까. 두 자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한국에서 있었던 제 자아랑 좀 다른 거예요. 음. 약간 프랑스에 또 왔으니까 이 언어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아에 있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뭔가 내가 어느 자아일까에 대한 어디가 약간 내 교집합일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다 이것도 약간 좀 외국 생활에서 비롯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그 두 자아가 완전 거울처럼 초반에는 되게 거울처럼 서로 행동하고 이러는데 점점 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자아가 남고 떠나는 건데 그 자아가 남았을 때 뭔가 한 자아가 쓰러졌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 살게 되니까 뭔가 어떤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복합적으로 혼합된 느낌이었어서 누구 자아가 남았는지 모르고 떠나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 저는 좀 무거운 주제를 좀 가볍고 재밌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계속 그런 그 비디오도 뭔가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해야겠다. 유머를 한 꼬집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작업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선 좀 더 활발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되게 저도 사람을 아는 걸 좋아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되게 언어가 좀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음.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그 마스크 작업도 좀 그거를 제가 뚫고자 극복하고자 약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 연장선. 음. 제가 4년 지금 3년 넘게 살았는데 외롭기도 하긴 하지만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되게 뭐 학생한테 엄청 혜택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한테도 되게 그래도 열려 있는 편이고 외국인한테 혜택도 진짜 많고 일단은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이 학비에 이 정도를 누리는 게 약간 가능한가?' 왜냐면 저희 학교는 한국은 되게 비싸잖아요, 학비가. 근데 여기는 학비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건 비쌀 수 있지만 일단 그 학비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뭔가 한국에서라면은 갇혀 있던 생각들이 되게 많이 열렸고 한국에선 제가 되게 막 트렌드도 따라가기 바빴다면은 뭐 패션적으로나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다면 여기 와서는 그런 애착이 많이 없어지고 왜냐면 얘네가 다 빈티지만 입고 좀 다들 진짜 길거리 아티스트처럼 하고 다녀서 저도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지 않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문화에 있어서도 되게 열려 있고 '아트를 하기에는 진짜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아트를 하겠다.' 생각하면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팔레 도쿄였나? 어떤 미술관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관람하라고 소파를 놔뒀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음. 경호원분이 앉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아차.' 싶으면서도 그땐 좀 민망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 순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레디메이드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건 작품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리고 경계가 없으면 되게 이게 작품인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전시회 갔을 때 그렇게 긴장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경계하고 있다나 작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작업들을 보면 '아 나는 약간 이거랑 반대되는 작업을 만들어야지.' 하고 더 제 작업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재즈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그냥 듣잖아요. 막 어떤 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듣는데 미술관에 가면 뭔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전시 서문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긴장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음. 미술관에 갔다 나오면은 뭔가 몸이 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시 공간에 개인적으로 '안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 좀 제가 많이 전시 중에 가끔 느끼는 게 전시는 서문은 되게 거대한데 뭔가 작업이랑 일치하지 않는 작업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음. 거 볼 때는 이게 일치했을 때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뭔가 약간 가끔은 끼워 맞추는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음. 너무 이 작은 거에 거대한 걸 표현하려고 한 것도 욕심이다고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전시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든 것 같아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작업도 아티스트 작업 보면 퀄리티가 높은 건 당연한데 뭔가 약간 즐기는 전시도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고 그 한 끗을 만들려고 학생에서 벗어나서 계속 퀄리티도 높게 하고 뭐 크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도 뭔가 가볍지 않는 음. 심플하지만 뭔가 가볍지 않은 작업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업적으로 따지면 주제에
신경을 엄청 쓰는 편은 요즘 아니지만 이번에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서는 꼬리 인간이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저기인데 제가 모토로 꼬리가 돌아가요. 그게 이제 제가 그것도 외로움에 비롯된 내용이었는데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좋아해 가지고 그것도 좀 신화적인 내용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전에 진화하기 전에 네 발로 걸어 다녔을 때 이제 동물로 걸었을 때 네 발이었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발이 이제 두 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발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 손이 된 거고 이제 땅 위에 걷는 발이 두 발로 되면서 좀 불안정해졌다고 혼자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뭔가 그 두 발을 찾아 떠나는 것 같다 해서 그 두 발의 부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네 발로 걷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고 혼자 상상을 또 이제 나를 펼쳐 가지고 그래서 이 작업도 그 네 발 인간도 그거에 대한 작업이고 이 꼬리 인간도 뭔가 우리가 꼬리뼈가 퇴화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물들이 꼬리로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확실한 방법인데 우리가 꼬리뼈가 퇴화되면서 이제 감정을 숨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타인한테 제가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모르겠고 읽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 이게 그 결핍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나온 거고 뭔가 상상하면서 이야기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고 전 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책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그 논리를 하려면 진짜 레퍼런스랑 작업 예를 들어 제가 이걸 했을 때는 가설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 꼬리뼈나 아니면은 어떤 네 발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된 기사나 뭐 유튜브로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론 제 상상이긴 하지만 논리가 쪼끔 무조건 뒷받침돼 줘야 되고 사실 이런 작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좀 정치적으로 작업하려고 하거나 환경적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를 꾸준히 제 친구들 그런 작업하는 친구들 보면 꾸준히 기사도 많이 읽고 계속해서 스크랩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는 되게 논리가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뭔가 내 상상에서 갇혀 가지고 남한테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내 일기장처럼 '나 이런 상상했어.'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이걸 듣고 충분히 재밌어 하기도 해야 되고 상상이니까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 공감도 되고 이게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런 작업을 좀 크리틱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약간 뭐 난해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공감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 학기 끝날 때 작업이랑 같이 노트를 무조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되게 아날로그 나라여서 컴퓨터를 쓰는 것도 좋은데 보통 노트를 사서 거기에서 에세이 해본 거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디벨롭 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노트에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 적고 작업적으로 일단은 큰 걸 만들기 전에 무조건 작은 마케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마케트 같은 것도 뭐 평면 작업이면 같이 놔두거나 아니면 그걸 뭐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뽑아서 그 노트에 붙이고 레퍼런스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약간 0에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자기가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같이 넣어주면서 내가 뭐 여기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면 그 노트 한 권을 보면 내가 어떤 작업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한 권에 좀 교수들이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쓰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바로 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보고 한 다음에 그 재료들을 그냥 머리로 배우는 거랑 만지면서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트에 이 재료에서 이걸 썼을 때 이런 점
부분이 뭐 실패했고 이런 부분이 그랬다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좀 그렇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막 찾아야지 하고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재료를 쓰다 보면 실패하거나 이렇게 우연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기록하면서 '아 이건 이런 특성이 있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작업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면 재밌겠다.' 하고 모아두면서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뜨개질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그 뜨개질 취미로만 하면 정말 좋은데 작업으로 끌어들이면 스트레스가 확 음.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약간 괜히 끌어들였다 하지만 얘네도 다 이제 근데 얘네가 약간 그냥 좀 작은 버전이고 다 크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얘네가 작은 버전이 이런 거를 하고 보통 집에 있을 때는 기타를 많이 치죠. 음. 손으로는. 집이 작업하는 거랑 일상이랑 분리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면 작업에 대한 게 계속 보이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취미로 재밌으면 작업으로 끌어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그걸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풀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뭔가 그게 되게 저한테 요즘 스트레스이고 악몽도 굉장히 많이 꿔서 요즘에는 계속 제 취미를 그냥 취미로 놔둬야겠다. 그걸 작업에 너무 연계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고 있어요, 제 취미를.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아트도 잘하고 자기 삶이랑 밸런스를 잘 맞추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추천받은 어플이 있어 가지고 이거 광고가 아니고 이제 그 어플이 삶이랑 좀 이제 프리랜서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프리랜서분들도 집에서 일하시니까 음. 없잖아요, 자기 생활을 이렇게 하기가. 음. 그래서 일을 딱 하고 쉬고 이런 것들을 딱딱 할 수 있는 어플을 추천을 해줘 가지고 그걸 어제 시행을 해 봤는데 너무 갑자기 제 자신이 되게 불타는 느낌에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제 되게 약간 그 친구랑 명상도 좀 배우고 하면서 나를 좀 내 내면을 다스리는 걸 좀 배우고 왔어요. 광고는 아니지만 그게 타이머를 맞추는 건데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못 나누잖아요. 일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분배를 이제 좀 하는 건데요. 포커스 투 두라고 이거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무조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은 그냥 메모지에 적어서 그거를 나머지 쉬는 시간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 해 놓고 대신에 쉴 때는 그 포스트에 있는 것을 실행하거나 진짜 일적으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제대로 쉬는 그 일과 시간을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 타이머로. 그래서 타이머를 확확 지켜서 일을 하다가도 흐름이 끊겨도 그냥 끊고 쉬는 거죠. 제대로. 해봐야겠다. 다들 할 수 있어요. 딱 구분을 좀 잘하면 훨씬 머리가 비어지실 거예요.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소유에 관한 책이었는데 사랑한다 하면은 막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도 있고 뭐 친구한테 하는 사랑도 있고 되게 애인한테 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도 자식이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저도 제가 느끼기엔 뭔가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존중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나?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곁에 놓는 사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좀 성격이 뭔가
좀 안 맞다 싶으면 잘 끊어냈거든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친구가 결혼식에 갔는데 저랑 같은 대학 동기인데 다 아는 사람인데 제가 연락을 끊어서 이제 제가 그 결혼식에 갈 수가 이제 축하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다 손절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인생에 대한 현타가 오면서 아 그냥 좀 안 맞더라도 굳이 그렇게 끊을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 그 시기상 안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그러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맞는 시기도 올 거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랑 좀 안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고 뭔가 미워하는 마음도 좀 사라지고 그냥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제 주변에 막 어떤 특정한 사람들보다 정말 다양하고 저랑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맞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음. 되게 많아. 음. 근데 그게 재밌어요. 되게 배운다. 저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별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그냥 약간 이것도 좀 수업이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거리를 두고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기 때문에 대신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공간?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게 계속 침입한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공간은 확실히 놔두기 때문에 그걸 그 다른 상대한테도 알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넘지 말라는 약간 안 보이는 벽처럼 그걸 쌓아 놓고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저도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엔 좀 말 안 하고 손절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말하고 직설적으로 좀 성격이 많이 변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적었는데 이제 1학년 때였는데 과제가 이제 열심히 적었는데 교수님 메일이 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너무 잘 써서 그런데 철학자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약간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하듯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대학교도 다녔었고 원래 알고 있었다 하니까 막 그래도 너무 잘 썼는데 갑자기 줌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철학 거의 이론 교수라서 진짜 말도 엄청 잘하는 교수였는데 저는 솔직히 썼지만 말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진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어서 술을 마셨어요. 그때도 술을 마시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교수가 그 철학자마다 하나하나 이 책 읽었냐면서 막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배울 때는 수업 중에 배우니까 막 수업 중에 배우면서 '아 책을 읽어야지.' 하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론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뭐 "그 책은 못 읽었지만 이런 부분은 알고 있다." 하면서 했더니 그래도 얘가 계속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온 거니까 20살 애들이랑 다른데 알고 있는 게. 근데 뭔가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하시면서 음. 불어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니 불어는 이제 번역기를 좀 썼거든요. 했더니 이제 점수를 엄청 기대했던 점수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추궁한 거 치고. 그래 어. 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표절 논란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던 시기라서 그랬던 거다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죽고 싶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교수를 만나면 아직도 바르르 떨면서 음.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술 엄청 음. 많이 마셨어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어떻게 이게 제 입으로 이걸 말해도 되지? 네 제 입으로 약간 쪼끔 제가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준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편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냥 사람들한테 농담을 많이 던지거든요. 저희 진실성이 잘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를 편애하다 느껴지면서 그냥
귀여워한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시내에 하나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아저씨가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제 가면은 맨날 공짜로 주시거든요. 막 밥도 공짜로 주고 그거 진짜 죄송한데 그래 가지고 그 아저씨네 집에 종종 가면서 아저씨의 한국 사랑 얘기를 듣고 되게 한국이 인기가 많아요. 되게 인기가 많고 음. 네 드라마도 인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좀 덕을 보고 있어요.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한국 2번 갔었는데 너무 푹 빠지셔 어. 가지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오면은 되게 잘해 주시고 자기네 집에도 놀러 오라고 막 하면서 부부시거든요. 두 분이 부부신데 부부 두 분 다 음. 막 되게 한국을 좋아해서 음식도 맨날 드시고 흔치 않은데 그래서 저는 불어 공부를 아저씨랑 열심히 불어 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래도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타인이 저한테 제일 큰 게 이제 유학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많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학교 사람들이 계속 집 초대해 주고 음. 맛있는 것도 먹여 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가 되게 크고 약간 타인은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우연적인 부분이 재밌어서 그래서 음. 대화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그게 작업하는 것도 재밌고 음. 계속 다 제 삶이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 보면 좀 철없는 교수님들 진짜 많은데 학교에 그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자꾸 20대 초반에 이제 저희 학교 애들 보면은 꼰대 같아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조언해 주고 싶고 괜히 드릉드릉 하는 거예요. 막 '아 저럴 때 저러면 좋은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랑 꼰대의 경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럴 바에 좀 입 닫자.' 하고 꼰대 안 되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 음. 편인데 뭔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애들도 받아들이고 좀 철없게 계속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교수들 보면 되게 철없고 애들이랑도 장난 많이 치고 막 이러니까 나이 감각 좀 있고 철없게 그리고 계속, 계속 현실적인 부분을 덜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